2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는데, 시행 규칙까지 이제 개정이 곧 될 거긴 한데,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으나, 시행 규칙이 좀, 개정이 늦게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시행령 개정 특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부분에서 개정된 내용은, 총 21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21로. 자, 첫 번째, 환급 청구권 기산일. 환급 청구권 기산일. 요 부분, 환급 청구권 기산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쓱 보시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번 봤다라고 하면은 헷갈리실 그런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임 등의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구가 일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문구도 그렇게 뭐 치명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거고, 가산세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졌죠. 예. 더 낮아졌는데 그 내용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덤핑 방지 관세하고 상계 관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제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령 부분에 위임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세율 적용 신청 이 부분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요? 이자율, 용도세율 적용 신청. 용도세율 적용 신청. 용도세율 적용 신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용도세율을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신청으로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되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행령 부분에 이런 용도세율을 적용 신청할 때 뭐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협력관세를 적용받을 때 추천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라든지 할당관세라든지 이런 추천서와 관련돼서 어떻게 사후에 또 제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게 용도세율에도 추가가 되어서 통일성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숙지하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환급, 자가사용물품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있었던 환급 청구권 기산일에 영향을 줬죠. 자, 그리고 관세 감면 및 분할 납부 승인 물품은 반입 및 변경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문구가 좀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1, 2차 준비하시는 분들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재 화물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 주선업자,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고요. 그리고 하역 등 허가 신청, 뭐 하역 환적이 있었는데 환적이 빠져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항적. 기존 법률에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등의 원양 선박에 이제 공급하는 물품이 같이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선원이라든지 선원이라든지 승무원과 관련된 내용이 그냥 추가가 된 내용이라서 이것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 기준과 관련해서 기존에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 같은 게 좀 더 보충이 됐을 뿐 커다란 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이것도 역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신경 안 쓸 것밖에 없네요. 자, 보세 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이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관세청장이 관련 정보를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줘야 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간이 변경된 내용이에요. 1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4번은 매우 중요하죠. 보세공장의 작업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해 가지고 보세공장의 작업 허가 이 시행령 부분은 우리가 거의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업 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 신청 내용밖에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신청 내용 플러스 작업 허가 기간까지도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세공장의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완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좀 틀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료과세 신청 방법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적상? 1차 목적상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보세요. 근데 1차 시험지가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쨌든. 자, 그리고 16번.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 대상 중에서 AO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보세구역 후 반입 후 수출해야 되는 물품에도 불구하고 반입 생략에 면제가 되도록 하고 있죠. 면제가 되도록. 그 내용이었는데 이 AO 제도의 법률의 구조가 바뀌면서 그 구조에 따른 그 뭐라고 그래요? 법 조항? 네, 법 조항이 변경된 거라서 이게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의 협력 등 이것도 역시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AO는 크게 변경이 됐고 1, 2차 전부 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AO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크게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짜잘하게 개정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포상 그리고 위임 및 위탁 이 부분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개정만 된 자료도 같이 올려드렸고요. 붙여서 넣으시라고. 그리고 하나 더 올려드렸는데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이라이트를 쳐서 하나를 더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곳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고쳐서 쓸 수도 있겠고, AO 같이 크게 개정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그냥 그대로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가지고 할게요. 자, 3의 4가 추가가 됐죠. 기존에 있는 3의 4가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한 이 환급과 관련된 기산일이었는데 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네, 뒤로 밀려나고 이 3의 4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제 106조 2의 2항에 따라서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해서 환급하는 경우, 자, 보세 판매장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 없이 구입을 했겠죠. 네,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환불을 한다고 뭐 환급할 세액이 있나요? 없죠. 네, 근데 판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판매장에서는 현재 뭐 면세 범위를 초과해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럼 이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납부를 했다. 근데 납부를 하고 이제 반출하고 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쓸 만한 물건이 아니야.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했어요. 환불을 했으면은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환불된 날부터 기산일이 적용이 된다. 그럼 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환불된 날에 뭐 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날, 또는 뭐 해당 물품이 뭐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된 거. 자, 법제 30조 1항 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바뀐 거는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 뭐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다 라고 나오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본선 하역 준비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생한 하역 준비 완료 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 모든 운임과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가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는 10만 분의 뭐 25였나요? 25에서 22의 율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법률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왔네요. 법률에 있는 거 3항이 2항인가가 바뀌었어요. 위임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위임 규정이 덤핑 방지 관세 조치 물품은 수입 징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1, 2, 3호의 사항을 말한다 라고 했던 내용이, 원래 이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에 있었어요. 있었던 내용이 시행령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기획재정부령에는 이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 지워버렸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3개 관세도 마찬가지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자, 용도세율의 적용 신청. 신청은 당연히 수리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기존의 용도세율에서는 이 수리 후에, 사후에 신청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 새롭게 신설이 돼가지고, 뭐, 감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협력 관세라든지, 할당 관세라든지, 감면이랑 용도.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 제출 가능하다. 근데 감면은 사후 제출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추징을 받아가지고 납부고지를 받으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얘만 특징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다 통일성 있죠. 그래서 추가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이 없다. 더 좋아졌다. 오히려 좋다. 자, 증명서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환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 내용이 추가가 되었죠. 새롭게 개정이 된,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7월이었나요? 이 내용이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내용이 7월이었나? 아마 이 항 내용이 7월이었고 이게 7월이 아니었을 거예요. 4월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2차 하시는 분들은 자, 법제 106조 2의 1항 또는 2항에 따라서 환급받으려는 자는 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수출하지 않는 내용이 있죠. 보세 구역에다가 그 보세 판매장에다 환불하는 내역이 있죠. 그러니까 그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것들 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씩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구만 바뀐 거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다 요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 이게 이제 감면받은 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죠. 받은 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반입을 해야 되더라. 수리 후에 반입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장부를 비치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도착을 하면은 통관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그 사후 관리 기간 중에는 그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더라. 이렇게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의무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반입과 관련된 내용인데, 반입과 관련해서도 반입지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 변경 신청을 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반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바뀐 거는 없고요. 바뀐 것 중에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요 부분, 국내에 소재한이라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냥 자기 소유의 소재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다가 막 써놓은 막 83조 이런 거 내용 있죠. 분할납부 승인받은 물품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 있었는데 본문에 없고 각 호로 뺐어요. 그냥. 구조만 바꿨습니다. 구조만. 이 내용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적하 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와 관련해서는 AO 제도가 바뀌었죠. AO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 측정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결과가 우수한 자가 포함이 그 앞에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냥. 법 구조가 바뀌었어요. 물품 하역에서는 하역 환적하려는 자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하역하려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양어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에서 원양어선 내용이 바뀌었죠. 새롭게 신설이 되었죠. 원양어선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죠. 이 부분도 이게 바뀌면서 사망에 있는 요 내용, 뭐 조업일수 이런 내용도 같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시행령 부분도 그냥 이거에 맞춰가지고 바뀐 거예요. 네. 승무원 선언의 수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자,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의 기준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 위험 물품을 여기서부터가 이제 원래 있었던 내용 그리고 이 위험물을 설명하는 것들이 새롭게 더 추가가 되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행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1차 수업 목적사랑 이런 것들 별로 바꿔서 낼 이유가 없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시설 장비 등과 관련된 요건을 갖출 것,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별 문제는 없죠. 자, 보세 판매장 매출액 보고 하는 것들이 앞에 맞춰가지고, 앞에 법률에서 4개월로 바뀌었죠? 네, 이것도 3월까지 전국 보세 판매장, 매장별 매출액을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로 바꿨습니다. 1차 수업 목적상 이 개월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내용, 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항, 그 다음에 3항, 4항, 5항 이렇게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자의 작업 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신청받은 자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허가 기간. 공장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뭐 의 있었죠. 허가 받고 장애 작업할 수 있다. 장애 작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출 시 뭐 검사해야 된다. 반출 시 검사해야 된다. 뭐 허가 받을 때는 뭐 통지를 뭐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메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반출 검사. 그 다음에 징수,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었죠. 징수와 관련된 거는 뭐예요? 장애자 허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장소에 뭐 외국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 받은 자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반출해가지고 검사하면은 반입할 때 반입된 물품은 어디 있는 것으로 본다? 보세 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묶어가지고 절차라는 목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 신청, 허가, 기간, 그 다음에 검사. 이렇게 소목차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넣어주시면은 아무래도 틀이 좀 더 완벽한 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중요하죠. 저희 이제 2번 정도 냈었는데,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는 6개월이구나. 보세공정 작업 허가 기간이. 그리고 인가원 계약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 일괄 허가가 중요하겠죠. 그때는 1년이구나. 장기간이면은 2년이구나. 장기간이면 2년이구나. 그리고 연장이 가능하구나.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하는구나. 요거 좀 틀리게 나올 수 있겠죠. 6개월이니까 뭐 3개월로 바꿀 수도 있고, 지정장치형처럼. 아니면은 똑같이 해가지고 6개월 연장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료과세 적용 신청 방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이번에 AO 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대상 물품 역시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그 조문 바뀐 내용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AO 이렇게 큰 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기 전에 내 머릿속에 지금 AEO가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의의였고, 두 번째가 평가 기준 4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차였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뺐는데, 세로로 목차화를 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심사 신청. 법률도 개정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인증서를 교부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청장한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누가 하니 관세청장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위임 위탁, 그러니까 심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죠. AEO 진흥협회 또는 관세평가 분류원장한테 심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결정. 평가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을 해주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인증서를 교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5년의 기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후관리는 이쪽에다 쓰셔도 되고, 밑에다 쓰셔도 되고, 효력도 이 결정에다가 붙여서 쓰셔도 되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 이제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EO 업체가 됐을 때 어떤 혜택이 있더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통관 절차랑 간소화, 부가징수와 관련된 절차의 간소화, 이러한 통관 절차, 부가징수와 관련된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혜택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까 뭐였지?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하더라. 정기자체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사후관리 기간 등 그 기간 동안에 1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취소 사유가 2가지밖에 없었었죠. 기존에 취소 사유가 2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기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기타.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평가 기준 활용이라 왜 안 떠오르지? 평가 기준 활용, 그 다음에 지원. 지원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있었죠. 그럼 구조를 이렇게 잡아놓고 어느 부분이 개정됐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은 어디 있었어요? 이제 예비심사라는 게 추가가 되었죠. 예비심사라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위임위탁 규정이 없어졌어요. 빨간색. 위임위탁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인증서 교부, 그리고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죠. 5년. 그리고 혜택과 관련돼 가지고 개정이 되었어요. 혜택과 관련돼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상호주의 간에 이제 혜택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같이 있었는데, 그 상호주의 혜택 말고 이 혜택이 중지되는 사유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까지. 시정명령까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추가된 거는 없었고요. 취소와 관련해가지고 4가지가 더 생겼어요. 플러스 4가지가 더 생겼어요. 이게 이제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은 다 이제 원래 항으로 돼 있었는데 항을 다 법조로 다 나눠 놓은 거죠. 예,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시행령에서 바뀐 내용이 뭔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뭐 빼먹었네. 아니. 생략이 있네. 생략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임위탁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예. 심사 대행 맡길 수 있는 경우,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그 내용이 법률에서 빠졌으니까 역시 시행령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빠졌죠. 네,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것들은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혜택 부분이 나왔네요. 혜택 부분. 혜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어요. 예, 기존에도 있었는데 뭐 항이 더 추가가 되면서 또 뭐가 생겼습니까? 이 부분까지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혜택과 관련된 조문이 신설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는 항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조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3항은 더 추가가 된 것 같네요. 3의 3항에서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뭡니까 이거? 3의 3항. 3의 3항. 그러면 자율평가를 보고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중지 사유에 대해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시행령 부분에 신설이 되었구나. 신설이 되었구나. 그럼 그 사유가 뭐다? 뭐 자율평가 결과를 아까 여기서 이제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아니겠나? 사후관리 부분이죠. 사후관리 부분.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관리 책임자가 뭐 이런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인정한 경우, 이랬을 때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혜택 정지 사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혜택 중지 사유가 시행령 부분에 개정이 됩니다. 시행령의 사유가 4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59조의 5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 이 내용도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법률에밖에 없었다면은 추가적으로 시행령으로 보충을 해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제 255조의 5,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회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공인 취소와 관련돼 가지고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였으니까 여기에 취소 사유가 플러스 4개가 개정이 되었다면은 시행령에 더 추가가 되었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추가가 되었네요. 4개는 전부 다 뭐예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뭉쳐놨었는데 이 벌금형하고 통고처분을 두 개로 나눠놨네요. 보니까 운영인의 귀책사유랑 비슷한 구조로 메인 위반 규정이랑 그 다음에 허위신고죄 규정이랑 나눠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허위신고죄랑 나눠놨어요. 그리고 FTA 특례법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리고 관세사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그러면은 여기에는 전부 다 벌금형 또는 벌금형 이상만 나와 있네요. 근데 벌금형 이상이라고 하면은 징역형이 포함이 되는 거죠. 징역형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76조 같은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니까 당연히 징역형이 없죠. 없으니까 이제 벌금형이라고만 언급을 해놨고, 그리고 276조에서 만약에 저기에 벌금형이 이상이라고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맞는 건데, 그죠? 왜냐면 징역형이 없으니까 맞는 건데, 이상이라고 하는 건 또 벌금형이 포함되죠.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벌금형 이상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포함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추가가 됐다. 플러스 4. 10개네요. 자, 그리고 준수도의 평가 절차 및 활용 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냥 그 조문이 달라졌죠? 조문이 달라졌어요. 자, 그리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1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그럼 어디 있는 거냐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관세청에 있으니까 이것도 관세청이겠죠. 관세청에. 세관 아니고 관세청. 그리고 관세청장이 하는 거니까 세관에다가 둘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관세청에 두는 청에다가 두는 위원회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어쨌든 관세청장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숙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관세청장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관세청 차장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냥 맞는 것으로 봐야 되고, 관세청장이라고 나오면은 틀린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 구체적으로 외우면은 물론 좋겠죠. 근데 너무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니까 이런 관세청이 나오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2차 하시는 분들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이 세 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개는 할 수 있죠. 공인 및 갱신, 공인 취소 이렇게 2가지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위미타 안 보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 특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AO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기존에 짜놓은 목차에다가 이 부분 추가해야 되겠구나. 시행령에 이 부분 추가해야 되겠구나. 법률에서는 이 부분 추가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기존의 틀을 망가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능동적으로 숙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